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해버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는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뭘 봐야 되는지, 오늘은 녹방입니다. 자, 저는 태해버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8시 30분에 3프로TV에 나가게 돼가지고요. 네, 열심히 깔아가는 자리라서 녹방으로 이제 아침 시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10시 10분에 MTN 일정 있습니다. 거기 또 와주시고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PC 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부합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소득은 예상보다 하회, 개인 지출은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짜리가 3.8% 예상했는데 4.2%로 나오면서 지난달 대비 1%가 늘었다라는 점, 요게 조금 시장에서 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특히 예상치가 3.8이었는데 실제 4.2가 나오면서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소비자 기대 지수는 예상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렇게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딱히 뭐 이유가 있어서 올랐다 내렸다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뭐 오후 시간대에 이스라엘 때문에 내렸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주말 사이에도 이스라엘 소식이 좀 많이 업데이트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실적이 발표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러고는 인텔 같은 경우에도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제이메이 다이먼 이 형님이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소식에 금융주 전체가 조금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가는 올랐으나 에너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1.86%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섹터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아마존이 포함된 임의 소비재가 1.7% 상승, 그 다음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플러스권에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좀 독특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매도가 좀 많이 터졌다라고 보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P 500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평선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저 밑에 빨간 여기 오른쪽 밑에 빨간 3,940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숏돌이들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편하게 매수를 하셔도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월달에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 주가까지 지금 S&P 500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AI 거품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는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지만, 저는 AI가 거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한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죠? 돈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줘야 하는데 반등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 참 애석하다라는 점. 우리의 돈이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이 125주선입니다. 여기를 딱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125주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이제 5월달 실적 발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후로 거의 원점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거 진짜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AI라는 일단 시그널이 여기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반등이 돼야 그래도 AI가 되는 거고, 반등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날 실적 발표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은 아마존도 많이 올랐지만 인텔은 급락했던 부분을 한 방에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된 부분은 금방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빠질 때는 너무 쫄지 마시고, 물론 이게 뭐 PER도 비교하시고 아니면 피어군도 비교하시고 여러 가지 비교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ar and Greed 인덱스 익스트림 피어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익스트림 피어로 진입한 이유를 보시면은 뭐 다른 데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익스트림 피어에는 여러가지 지표가 포함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세이프 헤븐 디맨드라고 안전자산 선호가 얼마나 되고 있냐, 그리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한 달 움직임이 어떠냐, 요게 있는데 실제로 채권 대비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은 바닥을 찍고는 좀 횡보하고 있는데 주식은 하락하다 보니까 세이프 헤븐 디맨드가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는 채권보다 주식이 안 좋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심리지표는 익스트림 피어로 내려가는 모습, 지금 뭐 그렇다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개박살의 상황이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쫄아서 밀리는 중이다. 근데 좀 빠르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딱 10%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일단 10%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 요거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될 거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아미가 그 가자에서의 액티비티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최근 2주, 3주 동안은 가장 센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빠졌냐라고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빠졌냐, 11% 빠졌다라는 겁니다. 전쟁 개시 이후죠. 물론 나스닥은 그 전부터 빠지고 있었지만서도 S&P도 10% 빠졌고 나스닥도 12% 빠졌는데 이스라엘이 11%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전쟁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으로 인한 매도가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이스라엘이 시가전 좀 진입한다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갔습니다. 85불이에요. 전쟁 초기에 90불 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주일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리고 저기를 뚫지는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다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이란 외무부에서 또 이슈를 냈습니다.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이란이 아니고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 정당, 무장 집단, 무장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이란의 그 입김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헤즈볼라가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가자랑 정반대예요. 북부 지역에서 또 전쟁 혹은 뭐 폭격 이런 좀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 조금 오르긴 했지만 2.3이고요. 너무 뭐 크게 오르진 않았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나 밀가리,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이상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여전히 50유로 수준에서 좀 아주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러시아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소식이 터지고 난 뒤에 잠잠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대책 회의까지 했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이스라엘과 이슬람 집단 두 개를 놓고 보시면은 특히 헤즈볼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이런 분쟁 상황이 더욱더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좀 더 강하게 때린다라고 하면은 이란 확대해서는 러시아까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대리전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미국 vs 이제 헤즈볼라, 이란, 러시아, 요렇게 되다 보니 이 대리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시장에서는 긴장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0년물 채권금리 보시면은 이제 10년물 기준 5%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간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금요일 움직임을 보시면은 전쟁이 확대된다라는 소식에 매수가 좀 터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금 가격도 오르고 채권에 대한 매수도 유효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 99.9%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금리 인하는 내년 6월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는 이 고금리를 6개월 이상 더 버텨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리 고점 찍고 9개월이면 금리 인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5월, 6월을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3분기 GDP는 4.9%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GDP 성장률이 나오자마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4분기에는 미국 성적 별로 안 세잖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보시면 2.3% 정도 성장한다라고, 저 정도 성장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이죠. 그러면서 3분기가 독특했던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4분기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는 1% 혹은 1%보다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번 달 초 기준이고요. 3분기 실적까지 보고는, 3분기 GDP까지 보고는, 기업들 실적 보고는 이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올라올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6.4,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달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했는데 오늘도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 기준 34,0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ETF 출시도 타이밍이 좋긴 하지만 뭔가 자산들이 불안하다 보니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또 돈이 몰려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 채권, 엔화,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화폐를 대체하는 자산이라고 놓고 보시면은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여전히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알고리즘에 걸린 매매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 주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도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실적 발표했고요. 온세미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월요일날 실적 발표합니다. 월요일은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 혹은 반도체 쪽 이슈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날은 화이자, AMD, 암젠,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랑, 그 다음에는 자일럼이나 암코까지 놓고 보시면은 반도체 쪽, 그리고 캐터필러 인프라 쪽 이슈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퀄컴이나 아니면은 페이팔, 그리고는 일렉트로닉 같이 해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요런 쪽으로 이슈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트하인즈, 얌 브랜드, 아무래도 먹는 쪽도 그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라이스로더 같은 경우는 소비 쪽 투자하시는 분들 요 실적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다음에는 스타벅스, 메리어트, 그리고는 모더나, 액티브 요런 데 실적 발표됩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들 실적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웨스턴 디지털, AMD, 암코, 퀄컴 정도가 좀 중요해 보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는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프리카TV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독일 GDP 나옵니다. 화요일날은 중국의 PPI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화요일 낮 11시 30분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일본은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읽을 연설문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일본 증시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밤에 유럽에서 CPI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 비용 지수 나오고요. 3분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택가격 지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날 한국 무역 수지 나오고, 중국의 제조 PMI 차이신에서 집계한 거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ISM 제조 구매 관리 지수 나오고요. 졸트 보고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 쪽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목요일 날에는 이제 FOMC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애플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요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미국의 4분기 채권 발행량 그 이슈도 이번 주에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영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이신에서 서비스 PMI 나온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요일날 나오는 실업자, 고용 보고서인데요. 지금 일단은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임금 인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GM을 제외하고는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임금을 많이 올렸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달도 중요하겠으나 다음 달도 중요하다라는 점, 자꾸 한 달 한 달 밀리는 느낌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좀 임금 인상폭이 좀 크기 때문에, 물론 그쪽이 뭐 전체 고용 인원의, 미국 전체 고용 인원의 뭐 0. 몇 %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임금이 좀 올라가다 보니 이것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분석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까지 빡빡한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 오늘이죠. 에버그란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 홍콩 법원에서 청산이 결정된다라는 점, 요 부분 오늘 중국 증시 중요하다라는 거, 홍콩 증시 중요하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화요일 날은 일본 증시, 목요일 날 밤에는 미국 증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달러율입니다. 원달러율 1350원대입니다. 지금 차트를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일단 고점이 슬슬 높아는 지고 있으나 방어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125주선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 반등이라기보다는 찍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2300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300을 지지하는가가 당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신용 보시면은 17조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바닥이라는 썰 나올 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이슈가 지금 최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전 확대됐다라는 소식에 금요일날 하락이 있었고, 이란 참전 소식에 약간은 시장이 쫄고 있으나 이란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그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그 바이든 지지율이 매우 떡락 중이어서 미국이 쉽사리 뭔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어제 얘기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지원 통로를 개방하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코미디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쪽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오히려 하마스의 그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가 빨리 뭔가 그 뭐 사살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과 지수의 흐름, 그리고 반대매매 수준을 놓고 보면은 바닥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BOJ의 그 금융통화회의, 그리고는 FOMC가 어떻게 FOMC가 큰 이슈를 가져올 것 같진 않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뭐 파월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반등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중요한데요. 좀 더 중요한 주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에 있고요. 그리고 전쟁 이슈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빠르게 끝나는지 아니면은 더 많이 확전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남는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전이 되면은 결국 증시는 또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현금 비중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테이버였고요. 잠시 후에 3프로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